미국 뉴욕주에 사는 내 아이의 아빠 크리스 반젤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등학생인 자기 아들이 그날 먹은 학교 급식을 찍은 것이었는데요. 반젤로 씨는 키 195cm의 농구 선수로 활약 중인 자신의 아들은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부실한 식사라며 분노를 표했죠. 놀라운 것은 그가 받은 음식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다른 아이는 사진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당근마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반젤로 씨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부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은 살기 위해 학교 급식을 먹어야 한다.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등교는 멈춰도 급식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학교 급식에 쏟아부은 예산은 한화로 무려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부모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반젤로 씨의 사례처럼 부실 급식이라는 미국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는 짜고 기름진 요리가 대부분인 학교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건강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비만은 물론이고 필수 영양소 부족 문제까지 거론되었죠.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의 영양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다른 곳도 아닌 아이들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학부모들은 경악했고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교사 덕분에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그마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교사가 한국 학교의 급식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죠. 미국의 학부모들은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열리는 학부모 회의를 통해 학교에 원하는 것을 건의하거나 학교 운영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합니다. 올해 학부모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바로 급식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은 학교 측의 급식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학부모들이 바뀌지 않은 현실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죠.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급식을 개선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인 학부모들 또한 비슷한 수준의 급식을 먹고 자랐으니 애초에 본보기가 될 좋은 사례를 떠올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한 한국인 교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급식을 벤치마킹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생소한 제안에 학부모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한국인 교사가 한국 급식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먹음직스럽고 균형 잡힌 식사 메뉴가 펼쳐졌기 때문이죠. 미국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최고의 학교 급식 메뉴로 손꼽힌 것인데요. 물론 맨 처음 보여드린 식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구성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눈에는 너무 기름지거나 영양소가 골고루 구성되지 않은 조금 모자란 식단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한국과 미국 급식의 엄청난 수준 차이를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된 미국 학부모들은 직접 한국 학교를 방문해 조리사로 일하며 한국 학교의 급식을 체험해 보기로 합니다. 과연 그들의 한국 급식 경험은 어땠을까요? 한 학부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을 바탕으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한 미국 학부모들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9시를 조금 넘긴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미 한국인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자를 쓴 채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허둥지둥 위생복을 입은 미국인들이 뭘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자 식재료를 점검하던 영양사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조리실 기온과 냉장고, 냉동고 온도를 확인하는 것부터 일과를 시작해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니까요. 9시가 되면 식자재 배달을 하는 차가 식당으로 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차의 냉동고 기온도 잽니다.
배달받은 식자재를 꼼꼼하게 검수하는 작업은 필수고요. 설명을 마친 그녀는 식자재가 있는 곳으로 학부모들을 안내했죠. 산더미처럼 쌓인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보고 미국인들이 입을 벌리며 감탄하는 사이 조리사들은 그날 식단을 보며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튀김이나 피자 같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식판에 올려주는 미국과 달리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받아 사용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식재료를 확인한 후에는 본격적인 요리 준비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식재료를 씻어서 다듬거나 써는 일이었죠. 평범해 보이는 이 작업을 지켜보던 미국인 학부모는 속으로 내심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면 분명 씻어 나온 채소를 사용하거나 물로 한두 번 대충 씻은 후 사용할 텐데 한국의 조리사들은 꼼꼼하게 손으로 씻은 후 필요할 경우 소독까지 하는 철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했던 작업이었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0시 30분쯤 되자 느긋하게 보이던 조리사들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달라졌다고 합니다. 밥을 짓고 본격적으로 국과 반찬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작은 샐러드 보울과 샌드위치 정도의 점심 식사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일단 반찬의 가짓수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학교 급식은 밥, 김치는 매번 들어가고 국과 반찬, 후식이 바뀌는 형태인데요. 생선 혹은 고기로 된 주 메뉴 한 가지와 채소로 만든 반찬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이나 소시지 등의 메뉴와 후식이 곁들어지죠. 3대 영양소를 비롯한 영양 성분은 물론이고 전체 칼로리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메뉴에 놀란 것도 잠시. 눈이 커질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조리사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볶고, 찌고, 끓이고, 튀기는 등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여러 가지 조리 기구가 동원됐고 주방 전체에 뜨거운 김이 가득 찼죠. 보통 11시 40분까지는 모든 조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조리사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중 한 명이 조리사에게 무슨 일이 가장 어렵냐고 묻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 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른과 아이의 입맛이 다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때에 따라 짜거나 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국의 간을 조절하고 반찬은 여러 명의 입맛을 비교해 중간에 맞춘다고 답하는 모습에 미국 학부모들은 깊이 감동했다고 하죠. 짜디짠 피자를 아무 죄책감 없이 초등학생에게 주는 미국 학교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이든 통을 끊임없이 국자로 젓는 조리사에게 한 미국인이 왜 이렇게 정성껏 요리하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우리 아이도 이 학교에 다녀요. 전교생이 모두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조리사에게 질문해도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한식이 손이 많이 가다 보니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피곤함이 싹 가십니다. 다 내 자식 같거든요.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거든요. 숨가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식당으로 뛰어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에 미소 지은 것도 잠시 미국 학부모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배식하는 조리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반찬 저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학교는 진짜 급식 맛집이에요와 같은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을 체험한 미국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며 미국 학교 급식도 달라질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골칫거리던 미국 학교의 급식,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조만간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